드디어 넌 날 절대로 못 이겨.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1이 마무리됐는데요.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 시리즈 사상 최고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즌2 제작이 발표된 만큼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떡밥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1회부터 6회까지 낱낱이 뜯어보며 캐릭터별로 풀리지 않은 떡밥들을 전부 끌어모아 가져왔습니다. 등장인물별로 생각하지도 못한 떡밥들이 하나씩은 있으니 제가 못 찾은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리즈의 주인공 백기태 관련 떡밥부터 시작해보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현빈이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2 주인공은 백기태일 것이 당연한데요. 조금 독특한 것은 백기태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거가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건영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과거까지 풀렸는데도 말이죠. 장명호, 내 아버지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은근슬쩍 떡밥을 하나 뿌렸는데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직전까지 긴장감 넘치는 상황이었지만 대사도 적은 부분으로 넘어가며 집중력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이런 대사가 등장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자랐어요. 뼛속 깊이 한국인일 것 같던 백기태가 어린 시절 일본에서 자랐다는 배경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장난스럽지만 이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고 가다 봤을 수도 있었겠네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케다 유지 반응으로 보아 장난식으로 한 말인 것 같긴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백기태는 1936년생인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럼 백기태가 35살 정도라는 것이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건 19살 때입니다. 한국엔 언제 다시 간 거예요? 19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고향인 부산으로 갔어요. 한인타운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백기태와 이케다 유지 사이엔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아마 시즌2의 이 둘의 과거가 더 자세하게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마치 연인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私があなたに会いたいだけかも 고백하는 겁니까? 백기태가 일본 야쿠자 조직의 신임을 얻어 앞으로 더 큰 판을 벌이게 된 만큼 이 두 사람의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 떡밥이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과거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백기태는 5년 전 베트남에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백기태가 1936년생인 점을 감안하면 이 당시 그는 약 30살 정도이고 직업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5회에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백기태의 어깨부터 등까지 화상처럼 보이는 상처가 넓게 퍼져 있는데 아마도 땅굴에 들어갔을 당시 아군의 폭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만약 이 상처가 폭격으로 인한 게 맞다면 이미 소비된 떡밥이겠지만 다음 인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새끼가! 우도한 배우가 연기한 백기현은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1에서 많이 볼 수 없었는데요. 애초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작부터 시즌2를 고려해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장면에서 중요한 떡밥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생이 육사 수석으로 졸업했죠.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큰 사건이 있었다고, 백기현이. 바로 4회의 장면인데요. 백기현이 고등학생 때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인 백기태가 19살에 한국으로 넘어왔고 둘째인 백소영까지 있으니 백기현이 고등학생 때는 부산에 살고 있을 때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사건이라고 할 정도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백기현은 백기태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알아서 하겠다는 멘트인데요. 너 육사 졸업하고 나서 보안사 가고 싶어 했잖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가 뭘 알아서 해? 제가 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태도는 마치 자기 일을 형이 대신해서 책임졌고 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부담이 되어버린 사람의 태도로 보이죠. 때마침 백기태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삼남매 어떻게 부산에 왔어? 또 어떻게 살았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백기현의 행동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와 관련된 피해를 책임지고자 백기태가 동생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온 뒤 큰 상처를 입을 정도의 해외 파병 그리고 중정에 들어가게 된 그림이 그려지죠.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긴 하지만 백기현이 백기태에게 날카롭게 구는 이유에 대해 주목해보면 시즌2를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캐치하셨을 텐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삼남매 어떻게 부산에 왔어? 19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고향인 부산으로 갔어요. 백기태는 여동생과 얘기를 할 땐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산에 어떻게 왔냐고 하고 이케다 유지와 얘기할 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고향인 부산으로 왔다고 말했죠. 심지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고향인 부산으로 갔어요. 믿음의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과연 이것이 설정 오류일지 아니면 백기태가 백기현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지 시즌2의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죠. 아무튼 다음 시즌에 백기현이 주연급이란 건 확실한 만큼 떡밥이 몇 개 더 남아있습니다. 육사 26기 수석 졸업.
일본서 태어났고 양친 모두 돌아가셨고 형이 중정에 있다고? 백기현이 베트남에 간 뒤 만난 소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마치 원동혁 소령이 백기태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말하는데요. 이외에서 백기태는 백기현에게 명함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너 육사 졸업하고 나서 보안사 가고 싶어 했잖아. 여기 명함의 한자를 풀어보면 육군 보안부대 안승혁이라는 사람이죠. 과거 보안사 군인들은 상황에 따라 이름 3-4개를 번갈아가며 사용할 정도로 가명을 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안승혁이라는 명함이 원동혁 소령 명함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백기현이 베트남에서 겪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원소령의 명령을 받아 추대령을 도청하던 도중 갑자기 그 건물에 폭발이 발생한 건데요. 이 건물엔 백기현뿐만 아니라 백기태와 이케다 유지의 거래 상대 제이슨 창, 무기를 밀매하는 추대령과 베트남 군인이 있었죠. 이 아이를 시켜서 폭탄을 배달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타겟은 누구였는지도 시즌2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백기현 관련 루머 중 흥미로운 것도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백기현이 하나의 일원이 될 것이란 추측입니다. 베트남에서 무기를 밀거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벌인 일이기도 하죠. 게다가 보안사는 군사 반란 당시에 핵심 축 중 하나였고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 하나회 최고 후원자였습니다. 어쩌면 백기현이 뱉은 이 말이 진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 다음 주에 월남 갑니다. 네가 거기를 왜 가? 형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힘, 저도 한번 길러볼까 합니다. 다음은 백기태의 여동생 백소영이 남긴 떡밥인데요. 백소영은 끝까지 백기태를 믿고 따랐습니다. 나 살자고 우리 오빠를 팔아 넘기라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리고 백기태가 믿고 부렸던 강대일과 연애도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 강대일이 백기태 때문에 죽은 것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강대일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연 아버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아이가 시즌2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죠. 이어서 천석중에 관련된 내용인데 뜻밖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천석중이 과거의 중정국장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옆에 황국장도 있는데요. 마치 중정국장이 된 백기태와 옆에 서 있는 표학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석중은 중정국장을 넘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된 인물인데요. 백기태 또한 더 높은 자리를 노리고 있죠. 저거 앉아봐라. 앉아보라고. 천석중은 백기태가 자신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며 함께하기로 한 그 순간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백기태는 백음지의 수첩을 본 데다가 그리고 이거 백음지가 남긴 수첩입니다. 봤나? 내 이름도. 죄송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도청할 정도라 천석중은 백기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죠. 이거 내 것도 갖고 있나? 테이프. 어쩌면 대통령 자리까지 넘보고 있을 천석중에게 백음지의 수첩과 백기태의 존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즌2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는 이케다 유지인데요. 이케다 유지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했고 천석중에게 백기태 약점을 전달한 인물이죠. 특히 백기현이라고 실장님처럼 육사 출신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그 사람 약점이에요. 게다가 입양되긴 했지만 아버지와 각별한 관계인 줄 알았으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난 일본 전체를 단번에 집어삼킬 수 있는 물량이 필요해요. 그 욕심 많은 뒷방 늙은이를 완전히 밟아버릴 힘이 생기거든. 현재까지 백기태와 썸 타는 관계로 그려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떡밥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2에서 반드시 주목해봐야 하는 인물 중 하나이죠.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베트남에서 발생한 이 폭발은 이케다 유지의 입지가 점점 더 좋아지자 야쿠자 조직 일원이 혹은 아버지가 보낸 첩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사건에 분노한 이케다 유지가 백기태와 손잡고 일본 시장을 제패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연급 인물들이 남긴 떡밥을 정리할 건데 의외로 여기가 맛집입니다. 먼저 장건영의 여동생 장혜은에 대한 것인데요. 장건영이 패배한 뒤 그 여파는 장혜은이 일하는 공장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기했던 건 중정 직원이 장혜은을 찾고 있는데 두들겨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장혜은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점이죠. 왠지 모르게 장혜은이 여기서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고 그 덕분에 장건영이 다시 딛고 일어날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인물 김계장 떡밥인데요. 장건영 곁에서 열심히 돕는 검찰 직원이었지만 마지막 회 반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김계장 떡밥 첫 회부터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게 누구예요? 지금 파악 중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김계장은 장건영에게 백기태 정체를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건영이 라면을 사러 갔을 당시 변을 당한 뒤 늦게 들어오는데 영감님은? 라면 사러 가셨습니다.
이마저도 떡밥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많은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 시즌2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시즌1 초반 부산 지부 중정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도 등장했습니다. 네가 관제 주장이야? 예, 부장님.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점점 더 많은 인물이 추가되고 그에 따른 스케일 확장도 이뤄지고 있죠. 따라서 김계장 정체는 시즌2에서 거대한 중정 조직이 등장하며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즌2에 나올 떡밥들을 정리해봤는데 제가 놓친 게 있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플릭스의 피였습니다.